정신과 의사는 우울증 걸리면 딴 병원 가나요? 회사에 가면 우울하고 집에 오면 괜찮은데 이것도 우울증인가요? 사실 근데요, 저 매일 밤마다 우는데 무슨 슬픈 일 있어요? 병원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사람이 매일 울 수가 없어요. 탈모약 먹으면 우울증 온다던데 진짜인가?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부터 Q&A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에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맨날 울면 우울증인가? 이 정도 되면 우울증 맞죠? 이거는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아무튼 성격장애든 병원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사람이 매일 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요, 저 매일 밤마다 우는데 무슨 슬픈 일 있어요? 아니, 그렇게 슬픈 일은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울증 맞으니까 병원에 가세요.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 걸리면 딴 병원 가나요? 자가로 치료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이게 조금 얘기가 길지만 모든 정신과 의사는 수련이 때 약간 이제 뭐 동료들과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실제로 병이 있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동료나 모르는 다른 의사한테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우울증 완치가 가능한가요? 솔직히 우울증 완치가 가능한데요. 완치했다고 해서 재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울하기 쉬운 성격, 성향, 체질, 유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환경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튼 척박하거나 자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거나 그런 사람은 살면서 우울증이 더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발하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우울증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재발하기 쉽습니다. 회사에 가면 우울하고 집에 오면 괜찮은데 이것도 우울증인가요? 이거는 사실 우울증보다는 약간의 이런 번아웃과 조금 더 관련이 있기는 한데, 우선 집에 오면 괜찮잖아요. 이분은 분명히 쉬면 괜찮아질 거거든요. 제 진단은 우울증 초기이거나 번아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랑 진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직을 고려해 보세요. 우울증이 잘 오는 사람이 따로 있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체질적인 요인이 있고요. 하필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 좀 험난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취약하고, 근데 또 하필 살면서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쳐. 그럼 뭐 연타 맞는 거죠. 그럼 우울증이 당연히 오기가 쉽죠. 우울증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주요 우울증도 9개월 정도 앓으면 나은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9개월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요. 왜냐? 9개월이든 6개월이든 우울증이 있는 기간에는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삶이 없어요. 삶이 비참해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요한 선택을 굉장히 놓쳐요. 특히 젊을수록 중요한 선택을 놓치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 포기하고 부정적인 날들이 늘어날수록 내 인생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나게 방향이 바뀝니다. 저는 거의 30살이 다 됐을 때 우울증 치료를 나름 약도 먹고 뭐 상담도 받고 해서 거의 그래도 5, 6년 이상이 지났을 때가 돼서야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구나, 안 우울하구나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그런 거를 모든 사람들이 좀 느끼고 노력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 회사를 그만두면 우울증이 좋아질까요? 회사를 관둬서 우울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정말 심한 우울증은 심지어 회사를 관두거나 나한테 우울증을 주었던 요인이 해결이 된다고 해도 우울한 기분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라고 하고 뇌가 기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매일 우울해요. 집에 얘기 안 하고 혼자 병원 가도 되나요? 됩니다. 미성년자 혼자 진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사실 부모의 동의를 치료자로서 병원에서 구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얘가 갑자기 고등학생인데 오늘 밤에 죽겠다고 한다든지, 이거는 부모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만 병원에 가서 혼자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부모님한테 말하기 어려우면 혼자 가세요. 탈모약 먹으면 우울증 온다던데 진짜인가?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 탈모약이 요즘 생각보다 20대 남성분들도 정말 많이 드시고 있는데, 탈모약을 먹으면 우울증, 심한 우울감을 느낀다는 연구가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내가 위축되고 이러니까 머리도 좀 더 나고 이렇게 좀 숱도 풍성해지려고 탈모약을 먹는 건데, 근데 우울해져. 그러면 이게 머리를 숱을 많게 해야 되나? 아니면 그걸 안 먹고 그냥 머리숱이 좀 적지만 정신 건강을 챙겨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제 환자 중에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데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탈모약 먹으면 우울증이 약간 올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약을 먹다가 약을 끊을 수 있죠. 나아졌는데 약을 왜 먹어요? 당연히 끊어야죠. 근데 이게 내가 기분이 괜찮았다고 다음날 바로 끊는 게 아니고요. 약의 효과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거든요. 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올라가려면 얘도 좀 시간을 줘야죠.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유지치료라는 것을 해서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는 약을 먹게 되고요. 바로 끊지는 않는데 뭐 단한도 왜 먹어요? 뇌가 이제 건강하게 돌아와가지고 반짝반짝한데 거기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럴 때 약을 먹잖아요. 부작용이 엄청나요. 이 우울증이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이 예민하거나 뭐 까칠해서 저 의지 굉장히 강해요. 저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이게 의지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우울증 걸리면은 진짜 의지가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한테 야 힘내 그러면 진짜 짜증나겠죠.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뇌가 기능적으로 확 저하돼서 힘도 없고 우리 몸 모든 것과 기분을 지배하는 뇌가 불이 희미해진 상태다. 약 먹으면 도움이 일차적으로 되고 더 좋아지려면 자기가 운동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다. 아무튼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저는 이제 사실은 많이 편안합니다. 저는 약도 오래 먹었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자가 치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글쎄요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 우선 병에 걸리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안 먹는 거는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지만 제일 비효율적이고 좀 어리석은 태도예요. 약을 먹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그 쉬운 행동에 비해서 그만큼 아주 이 확연하게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손해. 근데 저도 약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나한테 해를 끼치진 않을까. 우울한 감정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약물이다 보니 장기 복용을 하니까 나한테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은 의사 이전의 인간으로서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나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약을 거의 20년 먹었지만 내성이 생기냐,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냐, 같은 사람이 똑같은 약을 먹는다고 해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컨대 제가 정말 뭐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 우울증 심해지잖아요. 그럼 약을 좀 과하게 말하면 뭐 진짜 뭐 8알 먹어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고 너무 졸립고 처지고 그럴 때가 있는 반면에 제가 기분이 좀 많이 나아졌을 때 약간 우울해서 약을 먹잖아요. 한 알만 먹어도 기분이 과하게 좀 좋아지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병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약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는 의사 선생님, 주치의랑 잘 상의를 하셔야겠죠. 근데 오래 먹는다고 꼭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오래 먹었을 때 부작용 무조건 있죠. 무조건 저도 있었고 다른 환자분들도 제가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살이 빠지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뭐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대한 조절하면서 약을 먹는 게 인생에 훨씬 이득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의 옵션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자기 상태에 맞는 약을 잘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사실은 뭐 명상도 있고 뭐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다 해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저한테 한 개를 꼽으라면 자연과 벗삼아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뇌에 뭐 혈류를 올려주는 것뿐 아니라 자극을 줘서 뇌세포를 이렇게 깨어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실제로 우울증 걸렸을 때 제가 진짜로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 6개월을 엄청나게 걸었거든요, 산을. 이게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생각이 정리되네. 그러다가 보니까 기분이 나아지네. 그러면 그냥 걷게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 정말 추천하고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한다. 좋죠. 근데 우울증 걸렸을 때 취미생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좋아하는 음악 들어봤자 슬픈 음악만 듣게 되고 더 슬퍼져요. 책 눈에 안 들어와요. 액티비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울증 걸리면 할 게 없고 억지로 나가서 걸어야 돼요. 진짜 효과는 제가 100% 보장합니다. 정말 이 우울하지 않게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환자가 별로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한테도 혹시 우울하신 분이 있다면, 혹시 눈 뜨기 힘든 분이 있다면, 혹시 죽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한번 병원에 가서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나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